이정우 선수가 최근 몇 경기에서 안타 생산이 줄어들면서 타율이 2할 8푼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잠시 과거를 돌아볼까요? 이정우 선수는 KBO 시절에도 2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14경기에서 타율 2할 이하로 부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내 전문가들은 이정우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며 믿음을 보였고, 이정우 선수는 보란듯이 타격폼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곧바로 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올 시즌은 사실상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이나 다름없죠. 작년에 부상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렸던 아픔이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기도 합니다. 최근 이정우 선수가 4타수 1안타를 7경기 연속으로 기록하더니 이어서 5월에는 5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초반에는 투수들이 이정우 선수를 만만하게 보고 패스트볼 위주로 승부했지만 이정우 선수가 좋은 타구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메이저리그 적응에 문제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타율이 3할 4푼대까지 치솟기도 했었죠. 하지만 메이저리그 투수들과 분석팀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점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분석을 통해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변화구 사용 빈도를 높이며 이정우 선수를 괴롭혔고, 이정우 선수는 좋지 않은 유인구에도 어떻게든 안타를 치려고 배트가 나가면서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은 최근 미네소타 트윈스에게 3연패를 당하더니 결국 연패가 길어지면서 최면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승률 5할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지구 선두와 3경기 차로 벌어지며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 초반일 뿐입니다. 이제 막 1분기를 치렀고 120경기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시즌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정말 이른 시점이죠. 샌프란시스코에게는 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홈에서 치르는 9연전인데요. 그 첫 상대가 바로 같은 지구의 순위 경쟁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입니다. 애리조나는 직전 시리즈에서 LA 다저스에게 루징 시리즈를 만들고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온 터라 양팀 모두 분위기가 아주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경기에서 밥 멜빈 감독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대적인 타순 변화를 시도한 건데요. 특히 팀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인 유격수 아다메스의 부진이 심각했습니다. 이번 타자로 나오면서 타율이 2할 1푼에 불과했죠. 기다려주고 기다려줬지만 답이 없자 결국 아다메스를 6번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재 타격감이 가장 나은 선수 중 한 명인 체프먼을 2번에 배치했습니다. 라모스 역시 타순을 올렸죠. 사실 체프먼도 타율만 보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볼넷을 잘 골라내면서 출루율이 나쁘지 않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변화, 바로 이정우 선수가 4번 타자로 전진 배치된 겁니다. 최근 타격 부진 속에서 4번 타자라니 위화할 수도 있지만 이건 명백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더 많은 공을 보면서 신중하게 타격하고 앞 타자인 체프먼이나 라모스가 출루했을 때 이정우 선수의 해결사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죠. 팀이 믿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정우 선수가 상대할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O 리그 출신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 메릴 켈리였습니다. 7년 전 KBO 리그에서 이정우 선수와 켈리가 맞붙었었고 당시 이정우 선수가 켈리 상대로 5할의 타율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켈리는 KBO에서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좋은 투수였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보란듯이 메이저리그에서도 2 선발급으로 성장하며 애리조나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1회 초 애리조나의 공격이 시작되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벌랜더 선수였습니다. 시즌 초보다 실점이 줄어들면서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승리가 없어 아쉬운 투수죠. 2회에는 행운이 조금 따르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야스트렘스키의 큰 타구가 나오면서 3루타가 될 뻔했는데 이정우 선수의 기막힌 수비 센스가 빛났습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 이정우 선수가 영리하게 손을 들어 인정 2루 타임을 어필했고 결국 주자는 3루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자칫 주자가 홈까지 들어올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고 똑똑한 플레이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첫 번째 타석이 1회 말에 찾아왔습니다. 1번 타자 라모스가 행운의 안타로 출루하면서 4번 타자 이정우 선수에게 득점 기회가 주어졌죠. 상대는 메릴 켈리.
7년 전 KBO에서 상대했을 때 강했던 기억은 있었지만 지금의 켈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앞선 1, 2번 타자들을 루킹 삼진으로 잡아내며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경기는 3회 초 벌랜더 선수가 애리조나의 1번 타자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또다시 0대1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두 번째 타석은 4회 말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라모스가 행운의 안타까지 만들어내면서 타율이 이정우 선수를 넘어설 기세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초구를 침착하게 지켜보며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구, 이정우 선수가 자신있게 배트를 돌렸고 타구는 우중간을 시원하게 갈랐습니다. 헬멧까지 벗겨지면서 전력 질주하는 이정우 선수. 역시 이정우 선수다운 타구였습니다. 2안타로 1루 주자를 3루까지 보내면서 1-4-1, 3루에 절호의 동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이제 드디어 동점을 만들 수 있겠다 기대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후속 타자가 병살타를 치면서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어렵게 만든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속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벌랜더 선수가 같은 타자에게 또다시 홈런을 허용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1대2로 패전 위기에 몰렸습니다. 벌랜더 선수는 올 시즌 9번이 선발 등판해서 아직 승리가 없는 불운의 투수입니다. 5회 말에 샌프란시스코가 한 점을 따라붙으면서 경기는 1대2 한 점 차가 되었고 6회 말에 이정우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라모스가 또다시 행운의 안타로 출루하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라모스가 이정우 선수의 타율을 넘어서고 올스타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상대 투수 켈리는 이정우 선수를 상대로 더 바깥쪽으로 승부를 시도하며 투볼로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6회 현재 4번 타자로서 5할의 타율을 기록 중이었기에 팀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타격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5구째 아쉽게도 좌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메릴 켈리를 상대로 3타수 1안타로 오늘 맞대결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선발 벌랜더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지만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결국 6이닝 2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애리조나 선발 켈리는 7이닝 동안 단 1점만 내주는 대호투를 펼치며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마지막 타석은 8회 말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팬들의 이정우를 외치는 함성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역전이나 동점, 최소한 출루라도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었죠. 바로 이정우 선수 앞에 라모스가 정말 잘 맞은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타구로 동점까지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애리조나의 좌익수가 마치 고무인간처럼 껑충 뛰어오르며 공을 잡아내는 기막힌 수비를 보여주면서 찬스가 허무하게 무산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끌어올렸지만 결과가 아쉽게 되었죠. 그리고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 이제 스타 선수라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건 해줘야 팀이 살아나고 경기를 보는 맛도 나는 건데 이정우 선수는 아쉽게도 중견수 방면으로 타구를 날렸고 아웃이 되면서 오늘 경기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대2로 아쉽게 패배하며 4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직전 두 경기도 1점 차로 아쉽게 패배했는데 또다시 같은 패배 패턴이 반복되는 듯하여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경기였습니다.